우리 아이 자기주도 학습을 완성하는 8가지 솔루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교육과 관련하여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초등공부 스스로 끝까지 하는 힘이며 김성효 선생님이 집필했습니다. 해냄에서 2021년 10월에 나온 신간이며 책 가격은 17,500원, 분량은 315쪽입니다. 김성효 선생님은 이미 베스트셀러인 초등공부, 독서로 시작해 글쓰기로 끝내라와 어린이 창작 동화 등을 집필한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간이 나와서 제가 읽어본 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 책의 차례를 보면 여는 말과 8개의 솔루션, 그리고 맺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는 말의 제목은 선생님,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지요? 입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자녀들이 행복하길 기대합니다. 두 딸을 키우는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면서 공부도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마음도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하는 데는 매우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라는 산에 오르기 위해 다양한 길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이 공부의 정서적인 측면부터 습관, 암기, 메타인지까지 다양한 학습 전략과 방법을 모두 다루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아이가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좀 더 폭넓은 기회를 얻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매일 유튜브와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고 스스로 책을 읽거나 공부하지 않아서 부모의 속을 상하게 만듭니다. 이 책의 차례를 읽어보면 첫 번째 솔루션, 공부의 정체를 밝혀라. 두 번째 솔루션, 공부 자존감을 높여라. 세 번째 솔루션, 공부 머리 신화를 깨라. 네 번째 솔루션, 메타인지를 키워라. 다섯 번째 솔루션, 공부 습관을 잡아라. 여섯 번째 솔루션, 호기심을 높여라. 일곱 번째 솔루션, 더 오래 기억하라. 마지막 여덟 번째 솔루션,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하라 입니다. 그러면 그중 몇 가지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솔루션, 공부 자존감을 높여라에서는 공부 자존감의 중요성, 일부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자존감이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같은 실패를 겪고도 누구는 일어서고 누구는 주저앉습니다. 공부에도 자존감이 있습니다. 공부 자존감은 공부에서 작은 성공과 성취를 꾸준히 경험했을 때 비로소 길러집니다. 나는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무기력해하는 아이라면 공부 자존감을 높일 때까지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가 2020년 10월 중순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 자존감을 높이는 7가지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렸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초등 3학년만 되면 아이들이 서로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초등 3학년 공부가 분량이 많거나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본인이 공부를 못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초3부터 학습 격차가 발생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것이 계속 심화되어 갑니다. 너무 어려워요. 다음으로 네 번째 솔루션, 메타인지를 키워라에서는 선행학습을 이기는 아이의 비밀, 일부 내용입니다. 4학년 담임을 했을 때 일입니다. 반에 사교육을 11가지 받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밤 12시까지 학원과 과외를 돌았습니다. 교실에서 보면 사교육을 여러 개 받으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교육이나 선행 없이도 탁월하게 잘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은 이들의 비법이 사고력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력이란 직접 경험하고 부딪히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길러집니다.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은 뜬구름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아이들 발달 단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사교육을 많이 받는 아이가 있고 전혀 받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교육을 많이 받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의 선행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 수학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뿐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초등학교 수학은 굳이 선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선행에 따른 부작용이 큰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이 그렇게 어렵거나 양이 많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참여하면 누구나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학 교과서 2페이지를 40분 수업 시간 동안 배웁니다. 이게 한 차시 분량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수학 익힘책을 풀어보고 교사가 돌아다니면서 부족한 아이들을 개별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만 집중해도 충분히 이해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수학 선행을 한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따분하고 재미없습니다. 본인은 이미 학원에서 다 배운 내용이니 너무 쉬워야 다 푼 사람은 뭐해요? 이렇게 잘난 척을 하거나 장난을 칩니다. 그러다가 수학뿐 아니라 다른 과목 수업 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3학년 아이가 6학년 수학 문제를 풀고 초등 4학년 아이가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면 뿌듯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이에게 결코 좋지 않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다음은 5번째 솔루션, 공부 습관을 잡아라에서 학습 습관 잡기 첫째는 정리정돈,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첫 번째 방법은 정리정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리와 정돈은 함께 다니는 짝꿍과 같습니다. 정리와 정돈은 비슷해 보여도 조금 다릅니다. 정리는 필요한 물건과 필요가 없는 물건을 구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주변이 깔끔해집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게 정리라면 정돈은 언제든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반드시 정리정돈을 습관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학교에서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하교하고 나면 꼭 책상 위와 그 주변이 엉망이 나기가 있습니다. 물론 담임선생님이 청소를 하라고 강조하며 실제 청소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뿐 또 정리정돈이 되지 않고 금방 지저분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주의가 산만하고 수업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방, 책상, 침대 등은 스스로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갖도록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끝으로 8번째 솔루션, 자기주도학습을 시작하라에서는 초등학생의 집중력을 기르는 4가지 방법, 일부 내용입니다. 공부에 끈기 있게 매달릴 수 있도록 엉덩이 힘을 길러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과 조언들입니다. 첫 번째는 관찰하기입니다. 평소에 무엇을 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이와 함께 관찰해 보세요. 두 번째는 행동 기록하기입니다. 아이가 오늘 한 행동을 꼼꼼하게 써보세요. 세 번째는 목표 세우기입니다. 관찰하기와 기록하기를 꼼꼼하게 실천했다면 집중할 수 있는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행하기입니다. 목표에 집중해서 꾸준히 실천합니다. 결국 공부는 아이들이 엉덩이 힘을 기르고 오랫동안 집중해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초등학생들은 20분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후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김성효 선생님의 책 초등공부 스스로 끝까지 하는 힘을 소개해 봤습니다. 이 책에는 공부의 정체부터 공부 자존감, 메타인지, 공부 습관, 자기주도학습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공부는 아이가 스스로 혼자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초등시기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이 책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교육 관련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